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과 국민의힘의 이준석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또는 마무리 수사가 시작이 됐다. 두 사람 모두 공소시효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는 결론이 날 것이다.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전국이 냉각될 것이다. 많은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문제입니다. 이준석은 어제 3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 전국위를 열고 당헌 당규를 고치는 작업, 5일에는 전국위를 열고 새 비대위를 추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일 새 비대위가 출발을 한다라는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은 앞으로 4차, 5차, 6차 이준석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가처분 신청거리가 7, 8개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또 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에 대해서 윤리위가 재징계를 할 뜻을 비췄고, 이준석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이번 달 20일에서 25일 사이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경찰이 이준석을 소환을 했고 이준석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준석이 낸 가처분 신청, 이 신문이 오는 14일 열립니다. 또 서울 남부지법의 황정수 부장판사가 결론을 내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1차 가처분 신청도 정말 예측과는 다른 결론이 나왔는데 이번 2차 가처분 신문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누구도 지금 짐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재판부 기피 신청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재판부와 이준석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든지, 이 가처분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부가 이해관계가 있다라든지 이런 분명한 사실이 없으면 이 기피 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퉈볼 수는 있다. 또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법에서 굳이 1차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2차까지 굳이 이렇게 같이 담당해야 하느냐. 지금 황정수 부장판사가 정당에 관련된 일, 가처분에 관련된 일을 전담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를 한번 물어볼 수 있다. 그게 기피 신청이거든요.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기피 신청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또 재판 기일을 또 연기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기피 신청을 할 경우에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부분인데, 기피 신청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고 이준석이 이렇게 3차, 4차, 5차 계속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 예상이 되는 만큼 기피 신청을 했다라는 것으로 여론이 나빠질 그런 일은 없다. 여론에 부담이 될 그런 것은 없다라고 본다면 기피 신청을 해서 재판에 결론이 나오는 것을 다음 달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서 법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피 신청을 내는 방법, 이게 아주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곧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피 신청을 내게 되는, 기피 신청을 해서 한번 다퉈볼 수 있고, 또 기피 신청을 내게 되면 일단 남부지법에서 협의를 하고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로 넘길 수 있다. 이 가처분,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 또 결론을 다음 달로 넘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달 안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 다음 경찰 수사 결과, 경찰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서 당 윤리위에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신문이 열린다. 결론을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에서
정치권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 수습 방안들을 마련하고 난 뒤에 법적인 다툼은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은 계속해서 윤리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대법원 위에 있다는 말이냐? 이 말은 그러니까 정치권, 정당에서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자신의 양두구육 이 말을 문제 삼고 있으니까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것이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처분 신청을 계속하겠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을 빨리 앞당겨달라.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이준석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전 도어 스태핑에서 이 이준석 부분에 대해서 당의 문제는 당에서 잘 논의해서 해갈 것이다. 당의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당의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검찰 소환에 대해서도 자신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지금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준석 문제를 정리하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소위 삼중 포위망을 쳐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비대위를 출범을 시킨다. 강행을 한다. 그 다음 경찰의 이준석에 대한 소환,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그 다음 윤리위가 이준석을 추가 징계한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준석은 가처분 신청을 앞으로도 계속 내게 될 것이고 가처분 재판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부분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처분 재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통해서 다음 달로 미루고 오는 8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난 다음에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경찰의 마무리 수사를 지켜본 뒤에 또 그에 이은 윤리위의 추가 징계를 지켜본 뒤에 다음 달쯤 가처분 재판을 하는 것이, 가처분 신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재판부 기피 신청, 황정수 부장판사입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